네, 내일장 수익을 위해 미리미리 빌드업합니다. 이번 주 CPY와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좀 경계감이 짙은 모습인데요. 이런 날 어떤 종목이 수익의 기회인 건지 이분에게 물어보죠. 엠빈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보기 전에 우리 빌드업 희망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방송 첫날부터 이렇게 쭉 종목들을 표시해놨는데 매니저님께서 항상 네.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먼저 번에 담았었던 종목들은 확실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담았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담았었던 종목 중에 SL 있습니다. 자, 5월 22일에 담았었는데요. 잠시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뭐 SE 오늘 일부 뭐 현대차그룹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뭐 자동차 부품단 내에서 뭐 SL의 주가가 제일 좀 양호한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장중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딱 한 호가 차이로 목표가 도달을 못 해가지고 계속 가라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었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와 이제 그 인도법인 쪽 관련된 이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이제 증설 효과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 게다가 이 멀티플에 대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뭐 이전 고점 돌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SL 뭐 지금도 오늘 종가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이 되게 되면은 제가 다음번 통해 가지고 2차 목표가 가격 라인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지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바이오 섹터 담았었던 종목들도 잠시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담았고요. 그 전에 ST팜도 있었습니다. 같이 묶어서 잠시 리뷰해 주신다면요. 오늘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거는 뭐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워낙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자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FMC 그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3회 인하로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다면은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뭐 2회 인하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한 1회 또는 뭐 금리 인하가 올해 어렵다. 약간 그 점도표상에서의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당연히 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 2회나 1회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이미 약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ST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론 그 FDA 관련해서 뭐 승인을 받았다라는 반사이익을 수혜주로서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오늘 약간의 쉬어감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고점에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CPI가 예상치 정도만 부합하는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뭐 7월 달 중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수혜가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은 느리더라도 좀 끌고 갈 만한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은 충분히 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 잠시 리뷰해봤고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빌드업 시작해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있었을까요? K푸드 정말 크게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종목도 관련이 있나요? 오늘은 저는 이미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안 살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K푸드가 지금 당장 이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다시 한번 만약에 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최근에 또 반등하기 시작을 한 이 국채금리 다시 꺾이게 되면은 사실 뭐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와 관련된 과거에 주목받았던 기업들의 탄력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K푸드 자체에 대한 이런 매출이나 뭐 판매량 자체는 이전보다 확실히 K뷰티와 마찬가지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진행한 건 마찬가지나 당연하나 저는 우선은 이것보다는 저는 CPI가
예상치보다는 뭐 낮게 나오거나 부합되더라도 다시 한번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테마는 어떤 쪽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수식 시나리오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네. 이런 날은 제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뭐 뻔하죠. 뭐 진짜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마이너스 놓으면은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몇 뻔합니다. 가지 정해져 있죠. 네, 뭐 어차피 매크로 일정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한 주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음 편안하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료 공개합니다. 데이터 센터네요. 우리가 한동안 되게 자주 꼽았던 예. 재료였죠? 데이터 센터 뭐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키워드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항상 그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나 전력주,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뭐 원전 결국에 그 출발점은 저는 데이터 센터 쪽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이 신재생 쪽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쪽에 대한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결국에 미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ESS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변성이거든요.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거 오늘 한번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이미 나온 것 같네요. 지난번에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우선은 두 번째 재료와 세 번째 재료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재료는요. 실적이네요. 네, 뭐 실적 좋은 기업들, 뭐 특히나 지금과 같이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특히나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그 밑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실적 좋은 기업들은 다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눌렸다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양봉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실적 올해 또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 다시 한번 이따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 내에서도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재료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요? CPI네요. 네. 뭐 뻔하죠. 뭐 CPI가 이번 주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약간의 오버나잇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슈 때문에 증시가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결국에 이 미국의 매크로 일정에 대한 소화를 하면서 갭하락을 하거나 갭 상승을 하거나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버나잇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국내 정규장 또는 시간의 거래가 마감된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시장 요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약간은 평소보다는 비중을 작게 들어가면서 이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를 조금은 줄여가는 방식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물론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코어 기준으로는 그 전보다는 약간 둔화된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뭐 가뜩이나 최근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국채금리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자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온 부분들이 부담이 됐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양호한 고용 시장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고용 지표가 그래도 좋게 나왔던 부분들에서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탈바꿈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비중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메인 시장 재료 세 가지를 모두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는요?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종목명은 서진 시스템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목표가 달성했던 또 저한테 계속해서 공개 방송이나 다양한 방송에서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는 뭐 5G 관련된 종목, 뭐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 이런 쪽으로만 엮였다면은
지금 이 기업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바로 ESS 사업 부분입니다. ESS 쪽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면서 동사의 뭐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고객사로 이 글로벌 ESS 쪽 관련해서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자, 미국 내에서 이 태양광 쪽 관련된 산업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ESS 쪽도 동반 성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 자체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 서진 시스템도 아마도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부분들이 한동안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종목들한테 뒤처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일부 전선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 이쪽 산업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테마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의 흐름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바로 드리면은, 가격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3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빌드업 희망주 서진 시스템 제시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께서 어제 무료 네. 방송 진행해 주셨잖아요. 주말인데도. 그때 매니저님께서 바이오 쪽으로 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추가적인 전략도 계속 잡아주시나요? 네, 뭐 사실 이제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을 때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모든 비중을 지금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오늘 아침에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두시고, 그리고 나서 뭐 CPI나 전반적인 이런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9월달 에스모까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었을 때 굵직한 바이오 학회 일정은 9월에 있습니다. 뭐 그 전에 6월 달에 다양한 학회들이 있지만 사실 파급력 자체는 9월 달을 우리가 포커스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뭐 CDMO 기업들, 뭐 생물보안법 이슈 7월 달에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관련된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매크로거든요. 그 매크로와 관련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다양한 자료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이들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의 녹색 밴드 꼭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빌드업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